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기까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이야기가 닿아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그리고 LSD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약을 위한 쓰레기통이라 부를 정도였죠.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끝없이 이어지는 약물 속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몸은 마침내 한계를 맞이합니다.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자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사체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유체 이탈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체념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문처럼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다. 그녀가 20대 초반일 때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겪었던 마지막 순간을 이번에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삶에 대한 배신감은 그녀의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부신 빛의 세계, 임사체험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우주선의 가판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위에는 수천의 다른 영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설계도를 보았고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생전에 자신이 상처 주었던 모든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조종하고 마약에 중독시키며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번뇌를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물론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바로잡으면 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과 같은 사람도 이토록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우주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와 영적 안내자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영혼은 이 땅에서 저마다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복잡하며 극적인 변화로 가득합니다. 가난과 약물 중독에 허덕이던 한 여인, 스스로를 마약 쓰레기통이라 부르며 삶의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녀가 겪은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피오이드, 필로폰, 헤로인 중독과 매춘, 포주 역할까지 그녀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재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아파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임사체험과 영적 각성이 결합된 것이었으며 신비주의자, 물리학자,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한 이들이 말하는 우주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선택한 삶의 여정을 따르며 영적인 안내에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혹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처럼 우주에 자신을 위한 사랑은 없다고 믿는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우연과 메시지들은 실로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시에서 동료 상담 슈퍼바이저로 일하며 노숙자나 약물 사용장애를 겪는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약물 중독과 온갖 종류의 중독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우리가 들어왔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생생하고 충격적이며 그녀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사체험은 종종 지문과 같다고들 합니다. 각 개인에게 맞춰진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는 뜻이죠. 그녀의 경험 역시 그녀의 성격이 반영된 듯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녀는 임사체험이나 영적 각성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임사체험은 보통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빛의 터널을 보거나 이 생에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영화처럼 되돌아보는 생의 검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어나기 전 자신의 삶을 계획했던 순간을 보기도 하죠. 그녀의 임사체험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 중독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고 말 그대로 마약을 위한 쓰레기통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매일 하던 대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빨래를 해야 한다는 지루한 현실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LSD,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약물의 조합이 결국 그녀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저 여자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경험의 첫 부분은 생의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을 단 한순간에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중독 생활, 특히 그 마지막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혔으며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생애 검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악행들을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나는 죽어서 지옥에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 지옥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 무거운 감정들을 경험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 일부를 양쪽의 입장에서 다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약물 중독과 가난에 시달리다. 그녀가 20대 초반에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번에는 그들의 관점에서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온몸의 세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이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모습, 함께 유서를 쓰는 모습, 서로를 부둥켜 안고 죽어가는 모습까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은 게 분명해.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임사체험의 눈부신 빛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간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곁에서 말리고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조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검토를 통해 그녀는 그들이 느꼈던 절박함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돌며 매달 각각 1,000알이 넘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팔고 절반은 자신들이 복용했지만 월세를 내거나 각종 공과금을 내기에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 그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제 큰딸은 남편이 있으니 작은 딸을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당시 카지노에 막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던 중 다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 날, 그들은 다음 달에 또 이 고통을 겪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은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부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평소 약에 취해 음식을 태우곤 하던 부모님을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위에는 미세한 검댕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가스가 끊겼지. 그때 2층 침실에서 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간 그녀는 침대 옆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시신과 침대 전체에 흩뿌려진 약병과 알약들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두었는데 죽어가던 부모님이 몸부림치다 촛불을 넘어뜨려 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침대에 놓인 약들을 주머니에 챙겨 이 고통을 잊어야겠다는 생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날 이후 다시 약물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수십 개의 직장을 전전하며 아무런 기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항상 마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성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중독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어두운 측면에 대해 그녀는 이제 하인드사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결코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남성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했으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혐오와 자기 혐오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중독은 느린 자살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에게 죽음은 그저 검고 공허한 무일 뿐이었고 그것이 당시 그녀가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라온 환경이었고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시설에도 수십 번 드나들었지만 진정으로 약을 끊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몸을 잠시 쉬게 하여 다시 약효가 잘 받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생의 검토이 경험 이후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은 약물로 인한 환각일 뿐이며 어두운 부분은 임사체험의 전형적인 특징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약물로 인한 의식 변형 상태에서 표준적인 임사체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루한 빨래를 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약을 투여한 그녀는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동전을 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졌지만 그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마치 무한 루프에 갇힌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건물들은 녹색 매트릭스 코드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게임 속에 갇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게임의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인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녀의 영혼이 태초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창조의 직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왜 지구는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마치 거대한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듯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우리가 에너지를 교환하고 함께 창조하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건설하는 심시티처럼 말이죠.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녀의 경험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림자와 빛, 즉 이원성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에너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의 몸을 가진 아름다운 영적 존재였지만 인간의 형상 속으로 추락하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영혼 가족이라 불리는 부족의 일원이며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삶의 주요한 지점들을 모두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영원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존재들이 그녀에게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영화 클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트릭스, 인셉션,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보여주며 이 영화들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트릭스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에서 에너지를 조종하고 매트릭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비디오 게임의 최종 보스는 바로 게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세상의 소음 같은 매트릭스의 속임수에 정신이 팔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이곳에 온 목적인 개별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영혼 가족과 연결되며 의로운 일을 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약물 중독자이자 매춘부였던 여성이 정신적으로 붕괴하여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끼워 맞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노숙자 신세로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믿음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 과거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낡은 프로그램들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토착 문화권에서는 누군가 환청을 듣기 시작하면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부족의 주술사에게 데려가지만 서구 세계에서는 약물을 투여하고 격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너무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망가진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유머러스한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경험들을 쇼핑카트에 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라고 적힌 시리얼 상자를 카트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상자에서 작은 빛의 구슬이 나와 그녀를 어릴 적 성추행했던 남자의 영혼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바탕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선형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40년간의 트라우마도 그저 조금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용서였습니다. 모든 영혼은 어떤 형태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자신이 평생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를 올가매던 피해의식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빛의 존재들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현실의 신성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정말 끔찍한 곳이니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존재들은 그녀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들은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 인종, 부모, 겪게 될 트라우마와 사명까지 모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그녀가 죽어가던 집바로 옆 병원의 빈민가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망가진 몸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자 존재들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듯 말했습니다. 내 삶의 전반전은 혹독한 신병훈련소와 같았단다. 하지만 후반전은 너의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 될 거야. 소울메이트, 스승, 공동체를 만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영적 자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믿으렴 그녀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몸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깨어난 그녀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지독한 환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에 취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삶을 계획했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그 경험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약물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경험은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위대한 여정이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기까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이야기가 닿아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그리고 LSD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약을 위한 쓰레기통이라 부를 정도였죠.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끝없이 이어지는 약물 속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몸은 마침내 한계를 맞이합니다.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자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사체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유체이탈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체념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문처럼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다. 그녀가 20대 초반일 때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겪었던 마지막 순간을 이번에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삶에 대한 배신감은 그녀의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부신 빛의 세계, 임사체험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우주선의 가판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위에는 수천의 다른 영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설계도를 보았고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생전에 자신이 상처 주었던 모든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조종하고 마약에 중독시키며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번뇌를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물론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바로잡으면 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과 같은 사람도 이토록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우주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와 영적 안내자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영혼은 이 땅에서 저마다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복잡하며 극적인 변화로 가득합니다. 가난과 약물 중독에 허덕이던 한 여인, 스스로를 마약 쓰레기통이라 부르며 삶의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녀가 겪은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피오이드, 필로폰, 헤로인 중독과 매춘, 포주 역할까지 그녀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재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아파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임사체험과 영적 각성이 결합된 것이었으며 신비주의자, 물리학자,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한 이들이 말하는 우주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선택한 삶의 여정을 따르며 영적인 안내에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혹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처럼 우주에 자신을 위한 사랑은 없다고 믿는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우연과 메시지들은 실로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시에서 동료 상담 슈퍼바이저로 일하며 노숙자나 약물 사용장애를 겪는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약물 중독과 온갖 종류의 중독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우리가 들어왔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생생하고 충격적이며 그녀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사체험은 종종 지문과 같다고들 합니다. 각 개인에게 맞춰진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는 뜻이죠. 그녀의 경험 역시 그녀의 성격이 반영된 듯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녀는 임사체험이나 영적 각성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임사체험은 보통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빛의 터널을 보거나 이 생에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영화처럼 되돌아보는 생의 검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어나기 전 자신의 삶을 계획했던 순간을 보기도 하죠. 그녀의 임사체험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 중독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고 말 그대로 마약을 위한 쓰레기통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매일 하던 대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빨래를 해야 한다는 지루한 현실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LSD,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약물의 조합이 결국 그녀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저 여자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경험의 첫 부분은 생애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을 단 한순간에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중독 생활, 특히 그 마지막은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혔으며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생애 검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악행들을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나는 죽어서 지옥에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 지옥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 무거운 감정들을 경험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 일부를 양쪽의 입장에서 다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약물 중독과 가난에 시달리다 그녀가 20대 초반에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번에는 그들의 관점에서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온몸의 세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이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모습, 함께 유서를 쓰는 모습, 서로를 부둥켜 안고 죽어가는 모습까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은 게 분명해.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임사체험의 눈부신 빛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간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곁에서 말리고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조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검토를 통해 그녀는 그들이 느꼈던 절박함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돌며 매달 각각 1,000알이 넘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팔고 절반은 자신들이 복용했지만 월세를 내거나 각종 공과금을 내기에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 그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제 큰딸은 남편이 있으니 작은 딸을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당시 카지노에 막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던 중 다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 날, 그들은 다음 달에 또 이 고통을 겪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은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부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평소 약에 취해 음식을 태우곤 하던 부모님을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위에는 미세한 검댕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가스가 끊겼지. 그때 2층 침실에서 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간 그녀는 침대 옆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시신과 침대 전체에 흩뿌려진 약병과 알약들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두었는데 죽어가던 부모님이 몸부림치다 촛불을 넘어뜨려 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침대에 놓인 약들을 주머니에 챙겨 이 고통을 잊어야겠다는 생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날 이후 다시 약물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수십 개의 직장을 전전하며 아무런 기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항상 마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성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중독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어두운 측면에 대해 그녀는 이제 하인드사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결코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남성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했으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혐오와 자기 혐오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중독은 느린 자살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에게 죽음은 그저 검고 공허한 무일 뿐이었고 그것이 당시 그녀가 겪고 있던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라온 환경이었고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시설에도 수십 번 드나들었지만 진정으로 약을 끊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몸을 잠시 쉬게 하여 다시 약효가 잘 받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생의 검토이 경험 이후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빗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은 약물로 인한 환각일 뿐이며 어두운 부분은 임사체험의 전형적인 특징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약물로 인한 의식 변형 상태에서 표준적인 임사체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루한 빨래를 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약을 투여한 그녀는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동전을 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졌지만 그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마치 무한 루프에 갇힌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건물들은 녹색 매트릭스 코드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게임 속에 갇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게임의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인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녀의 영혼이 태초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창조의 직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왜 지구는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마치 거대한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듯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우리가 에너지를 교환하고 함께 창조하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건설하는 심시티처럼 말이죠.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녀의 경험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림자와 빛, 즉 이원성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에너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의 몸을 가진 아름다운 영적 존재였지만 인간의 형상 속으로 추락하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영혼 가족이라 불리는 부족의 일원이며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삶의 주요한 지점들을 모두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영혼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존재들이 그녀에게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영화 클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트릭스, 인셉션,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보여주며 이 영화들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트릭스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에서 에너지를 조종하고 매트릭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비디오 게임의 최종 보스는 바로 게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세상의 소음 같은 매트릭스의 속임수에 정신이 팔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이곳에 온 목적인 개별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영혼 가족과 연결되며 의로운 일을 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약물 중독자이자 매춘부였던 여성이 정신적으로 붕괴하여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끼워 맞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노숙자 신세로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던 그녀의 삶은 이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믿음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 과거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낡은 프로그램들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토착 문화권에서는 누군가 환청을 듣기 시작하면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부족의 주술사에게 데려가지만 서구 세계에서는 약물을 투여하고 격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너무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망가진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유머러스한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경험들을 쇼핑카트에 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라고 적힌 시리얼 상자를 카트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상자에서 작은 빛의 구슬이 나와 그녀를 어릴 적 성추행했던 남자의 영혼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바탕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선형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40년간의 트라우마도 그저 조금 불편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용서였습니다. 모든 영혼은 어떤 형태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자신이 평생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를 올가매던 피해의식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빛의 존재들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현실의 신성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정말 끔찍한 곳이니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존재들은 그녀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그들은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 인종, 부모, 겪게 될 트라우마와 사명까지 모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그녀가 죽어가던 집바로 옆 병원의 빈민가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망가진 몸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자 존재들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듯 말했습니다. 내 삶의 전반전은 혹독한 신병훈련소와 같았단다. 하지만 후반전은 너의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 될 거야. 소울메이트, 스승, 공동체를 만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영적 자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믿으렴 그녀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몸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깨어난 그녀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지독한 환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에 취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삶을 계획했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그 경험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약물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경험은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위대한 여정이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경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기까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이야기가 닿아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헤로인, 필로폰, 케타민, 환각버섯, 그리고 LSD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약을 위한 쓰레기통이라 부를 정도였죠.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끝없이 이어지는 약물 속에서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몸은 마침내 한계를 맞이합니다.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자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사체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유체이탈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체념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문처럼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애야, 너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다. 그녀가 20대 초반일 때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겪었던 마지막 순간을 이번에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삶에 대한 배신감은 그녀의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부신 빛의 세계, 임사체험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우주선의 가판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위에는 수천의 다른 영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설계도를 보았고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 회복, 그리고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생전에 자신이 상처 주었던 모든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조종하고 마약에 중독시키며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번뇌를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물론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바로잡으면 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과 같은 사람도 이토록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우주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와 영적 안내자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영혼은 이 땅에서 저마다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복잡하며 극적인 변화로 가득합니다. 가난과 약물 중독에 허덕이던 한 여인, 스스로를 마약 쓰레기통이라 부르며 삶의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녀가 겪은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피오이드, 필로폰, 헤로인 중독과 매춘, 포주 역할까지 그녀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재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아파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임사체험과 영적 각성이 결합된 것이었으며 신비주의자, 물리학자,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한 이들이 말하는 우주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선택한 삶의 여정을 따르며 영적인 안내에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혹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처럼 우주에 자신을 위한 사랑은 없다고 믿는 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우연과 메시지들은 실로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시에서 동료 상담 슈퍼바이저로 일하며 노숙자나 약물 사용장애를 겪는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약물 중독과 온갖 종류의 중독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우리가 들어왔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생생하고 충격적이며 그녀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사체험은 종종 지문과